217페이지 진도 나가기 전에 복습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순열하고 조합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순열하고 조합. 자, 순열하고 조합. 태규야, 순열은 뭐고 조합은 뭐죠? 그치. 순열은 뽑아가지고 순서 배열까지 하는 게 순열이고, 그 다음에 조합은 그냥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기만 하면 조합이죠. 그래서 순열을 나타낼 때는 NPR 이렇게 뽑으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조합은 NCR 그러면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효주나 경우의 수가 더 많죠? 순열이 더 많다 그랬죠. 순열을 계산할 때는 n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로 하나씩 곱해 내려가는데 마지막에 곱해지는 게 뭐였지, 효준아? 그렇지, n-r 플러스 1 여기서 끝나게 되고요. 숫자로 계산할 때는 요 곱해진 숫자들이 총 r개가 됩니다. 그죠? 기억나죠? 10C3 그러면 19, 8 해가지고 3개 곱하는 거잖아. 10P3 그러면. 자, 그러면 NCR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NPR을 한 다음에 요 앞에서 말한 NPR을 한 다음에 이 뽑힌 R개들 사이에 순서를 없애주는 방식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밑에다가 지은아 뭘 붙여놓죠? 맞아요. 이렇게 붙이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조합이다. 그래서 순열하고 조합에 대해서 이걸 기본적으로 해서 배웠고, 뭐 이웃하게 하는 거,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것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216페이지에 보면 조합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도형 만들기 문제고, 217번도 역시 도형 만들기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계속 이게 순서를 고려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지, 아니면 순서 상관없이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지, 여기에 계속 주목해서 순열을 쓸 건지 조합을 쓸 건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문제 한번 볼게요. 217페이지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주어져 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이거를 만약에 진아야 노가다로 하나씩 찾으려 그러면 꽤 오래 걸리겠죠. 그죠? 막 크기별로 사이즈별로 다 세봐야 되니까. 그런 방법 말고 우리가 조합을 배웠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평행사변형이란 항상 몇 개의 변으로? 4개의 변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그 4개의 변 중에 위아래 둘이 뭐하고? 평행하고, 좌우에 둘이 평행하면 그게 평행사변형이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평행사변형을 하나 선택한다, 하나 특정한다라고 하면 평행사변형을 하나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요렇게 지금 6개가 서로 평행하잖아? 이 6개의 직선 중에 몇 개를 고를까? 평행사변형을 하나 만드는 데는 요렇게 평행한 한 쌍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한 쌍. 그래서 여기 있는 6개의 직선 중에 2개를 선택해. 예를 들면 뭐 요거하고 요거를 선택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가로 방향으로 있는 이 4개, 이 4개 중에서도 역시 2개를 선택해. 4C2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요거하고 요거를 선택했어. 그럼 봐봐. 지금 선택된 직선들을 통해서 딱 몇 개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요? 요게 지금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세로 방향으로 있는 6개 중에 2개를 고르고, 가로 방향으로 있는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 그 2개가 이렇게 만나면서 무조건 평행사변형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 있는 전체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이거와 이거를 뭐 해버리면 될까? 선규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하나 만들 때 이 파란 거 또는 빨간 게 필요해? 아니면 파란 것도 필요하고 빨간 것도 필요해? 둘 다 필요하죠. 그러면 이거 동시에 뽑는 거 아니야? 그치? 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6C랑 4C를 어떻게 해야 돼? 뭐 한다고?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
그쵸? 그래서 6C2 곱하기 4C2 이것만 하면 그냥 이게 답입니다. 6C2 곱하기 4C2 그치? 6C2는 서진아 얼마죠? 그치 2분의 6 곱하기 5니까 15고 4C2는 얼마죠? 그죠? 2분의 4 곱하기 3이니까 6이네요. 그러면 15 곱하기 6 하니까 답은 얼마? 90이 되겠지, 그지? 90. 요렇게 푸는 것이 조합을 이용해가지고 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요거를 살짝 변형한 문제가 밑에 있는 그 3번이거든요. 6-3번. 자, 일단 6-3번을 우리가 방금 배운 방식대로 생각해보면, 일단 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따지지 말고 그냥 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사각형들을 다 센다. 뭐 어차피 직사각형이겠지만 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사각형들을 다 센다. 그러면 다윤아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지? 요렇게 지금 요 방향으로 있는 가로 방향으로 평행한 선들이 4개 보이니까 이 4개의 선들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요. 또 그렇죠. 세로 방향으로 있는 5개의 선들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무조건 하나의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쵸? 자, 그러면 전체 직사각형의 개수는 5C2 곱하기 4C2로 계산할 수 있고 5C2는 얼마게? 10이죠? 4C2는 얼마게? 6이죠. 그래서 60개의 직사각형이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60개의 직사각형이 있어. 근데 1번 문제에서 6-3번의 1번 문제에서는 정사각형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정사각형의 개수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하나씩 세보면 돼요. 정사각형 어차피 사이즈가 몇 개밖에 없네요. 그림 안에. 요 사이즈 아니면 요 사이즈 아니면 요 사이즈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죠. 그죠? 맞죠? 그래서 사이즈별로 세어보면 정사각형 금방 셀 수 있어요. 자, 요거 제일 작은 사이즈는 몇 개? 12개죠? 12개. 그 다음에 요거 파란색 요거 2 곱하기 2 사이즈 요거 몇 개일까? 6개죠. 6개. 그치? 6개. 위에 3개 밑에 3개 6개. 그래서 총 여기 6개. 그 다음에 초록색 사이즈는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2개. 이렇게. 정사각형의 개수는 다 합쳐도 몇 개야? 20개가 되는 거고, 그럼 2번 문제를 풀 때 좀 전에 계산해 놓은 전체 사각형의 개수 요거를 활용하면 되겠지. 그치? 용서가 2번 문제의 답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60에서) 맞아요. 그쵸? 이 60개는 직사각형들을 다 센 거잖아. 그 안에 정사각형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60개 중에서 20개, 1번에서 찾은 20개를 빼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만 찾을 수 있겠지. 그치? 답은 40.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죠?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분할 분배는 넘어가고요. 219페이지에 몇 개 한번 풀어봅시다. 219페이지에 5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5번. 잘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답 한번 찾아봐. 5번. 219쪽에 5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1을 칸막이로 세우고 1을 칸막이로 세우고 1들을 그러니까 먼저 배열하자는 얘기죠. 1들 6개를 먼저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야, 한 가지. 그치? 그래서 와, 다 똑같은 숫자들이기 때문에 1, 6개를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이거 둘이 자리 바꾼다고 티가 나요? 티 안 나잖아, 그치? 그래서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한 가지라고 봐줘야 돼요. 그럼 이제 1 사이사이에 0들을 껴넣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가 있죠? 9자리 자연수에서 맨 그렇지. 9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라고 했기 때문에 0이 들어갈 자리를 고를 때 0을 여기다가 넣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치? 여기 0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 숫자가 8자리 자연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9자리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맨 앞자리에는 0이 들어갈 수 없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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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6자리에 0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맨 뒤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잖아. 그래서 자 이렇게 6자리가 있는데 이 6자리 중에 실제로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 0은 몇 개야? 3개밖에 없어요. 3개. 그치? 그럼 희주야, 우리는 이 6자리 중에서 몇 자리를 뽑으면 돼? 3자리를 뽑으면 돼. 근데 그걸 뽑을 때 6자리 중에 3자리를 P로 뽑아요? 아니면 C로 뽑아요? C로 뽑아줘야 돼. 왜? 내가 지금 집어넣고자 하는 숫자 3개가 다 어떠니까? 다 똑같으니까. 그치? 우리가 집어넣으려는 게 0, 3개잖아요. 0, 3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와 관계없이 C로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중간에 지금 이 빈 자리에 껴넣고 싶은 숫자가 뭐 7, 8, 9 이렇게 3개를 껴넣고 싶어. 그럴 때는 6, P, 3으로 뽑는 게 맞겠지. 7, 8, 9는 서로 다르니까. 순서가 중요해지는 거야, 그때는. 근데 0, 0, 0을 집어넣을 거잖아. 0, 0, 0을 집어넣는 건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 똑같은 걸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한 가지 곱하기 6C3 해주면 되는 거고, 예율이 6C3 계산 어떻게 하죠?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까지죠. 그쵸? 그래서 20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순열을 쓸 건지 조합을 쓸 건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가서 6번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연수 3개를 선택할 거예요. A, B, C라는 자연수 3개를 선택할 건데 조건이 이래. 조건이 10보다는 A가 작고 A보다는 B가 작고 B보다 C가 작아요. 근데 이 A가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자연수의 100의 자릿수입니다. A가 100의 자릿수고 B가 10의 자릿수고 C가 1의 자릿수예요. 근데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서연아, 그럼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아요 하면 일단 100의 자리 숫자는 얼마 아니면 얼마로 확정된 거예요? 그렇지. A는 5든가 아니면 A는 6이든가 이렇게 두 가지 상황밖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죠? 500과 700 사이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A를 5라고 생각을 했다면 B와 C는 5보다 작은 자연수여야 되잖아. 5보다 작은 자연수. 그럼 누가 있어? 1, 2, 3, 4, 4개가 있죠? 그치? 그럼 이 4개 중에 1, 2, 3, 4라는 4개 숫자 중에서 A에 해당되는 숫자 하나 뽑아줘야 되고 B에 해당되는 숫자 하나 뽑아줘야 되잖아. 그지요? 근데 이때 4개 중에 2개를 뽑을 때 P로 뽑아야 돼요? C로 뽑아야 돼요? 네 개 중에 2개를 만약에 P로 뽑는다는 얘기는 순서를 부여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1, 2가 뽑히는 거랑 2, 1이 뽑히는 거를 다 체크하겠다는 거잖아. 서로 다른 경우에 서로 체크하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는 B와 C가 얼마인지 정하는 중이죠. 근데 B와 C 사이에도 이미 뭐가 정해져 있어?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어. 그치? 그럼 내가 1, 2를 뽑아가지고 이거를 C라고 하고 이거를 B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만 이거를 C라고 하고 이거를 B라고 하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무조건 뽑힌 숫자 중에 큰 숫자가 B가 돼야 되고 작은 숫자가 C가 되는 걸로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선택할 때는 P로 선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예. 너희 둘이 일부러 만나서 왔지? 자, P로 뽑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C로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조건에 의해서 누가 B고 누가 C냐는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1, 2, 3, 4라는 4개의 숫자 중에 순서 생각하지 말고 4C 2로 계산해 주시면 그러면 B와 C가 딱딱 정해지면서 A, B, C 세 자리 자연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지은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서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지? 자, 서준아. 1, 2, 3, 4가 있어. 1, 2, 3, 4 중에서 아무 숫자나 두 개 뽑아봐. 1, 2를 뽑았어. 네가 1, 2를 뽑았다면 1, 2 중에 어떤 숫자가 B가 되고 어떤 숫자가 C가 될지는 내가 정할 필요가 있니? 이미 이 조건에 의해서 네가 1, 2를 뽑는 순간 누가 B가 돼? 네가 B가 되죠. 누가 C가 돼? 1이 C가 되지. 그러면 A, B, C가 다 정해졌잖아? 그럼 521이라는 세 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P를 쓸 거냐 C를 쓸 거냐는 내가 순서를 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할 필요가 없느냐 이거잖아. 그럼 지금의 상황은 내가 순서 이 1과 2를 뽑을 때 1, 2냐 2, 1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누가 B고 누가 C인지는. 그러니까 C로 뽑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A를 6이다 라고 정해놨다면 이제 B, C는 어떤 숫자 중에 고르는 거야 서진아? 그렇지. 이번에는 5개 숫자 중에 고르는 거죠. 1, 2, 3, 4, 5 중에. 근데 역시나 B랑 C 사이에 대소관계 정해져 있거든. 그럼 나는 이 5개 중에서 순서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순서 생각 안 하고 몇 개 뽑으면 돼? 2개 뽑으면 되지. 그럼 5C2 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4C2에 해당되는 6하고요. 5C2에 해당되는 10하고 자, 이 두 가지를 뭐 하면 될까? 이거는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A가 5거나 아니면 A가 6이거나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 그러므로 여기서 나온 경우의 수와 여기서 나온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은 P를 쓸 건지 C를 쓸 건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골라서 풀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20페이지에 9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직선을 만들거나 뭐 삼각형을 만들거나 할 때 점을 몇 개 뽑는 걸로 만들었잖아요. 그 216쪽이었나요? 그죠? 네, 216쪽에 있던 내용, 그거하고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9번 풀어봐. 자, 한번 해봅시다. 선규 답 나왔니? M 값이 뭐 나왔어? M 값 20 몇? 26. 그렇지. 26. 26이 어떻게 나왔어요? 10C2에서 4C2를 빼고 6C2도 빼고 그렇지. 요게 이제 직선의 개수를 찾는 방식이죠. 자, 직선의 개수를 찾을 때는 기본적으로 점 2개가 선택이 돼야 돼. 그래서 전체 10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는 방법의 수, 거기에서 중복이 발생하거든요. 그죠? 요렇게 4점이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얘네 넷 중에 2개를 고르면 항상 요 직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를 빼주기 위해서 4C2를 뺐어. 근데 4C2를 그냥 빼버리면은 이 직선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번은 카운팅 해줘야 되잖아. 한 번은 세줘야 되니까 자, 이거 빼주고 4C2를 빼주고 대신 플러스 1을 한 겁니다. 지금 1, 2개가 합쳐져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녀석도 6C2를 빼주는데 그 중에 이 직선, 이 통째로 다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한 번은 세줘야 되니까 하나 더 해주고 그래서 플러스 2가 마지막에 붙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26인데 지금같이 배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직선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도 셀 수 있지 않나? 요 4개의 점 중에서 점 하나 고르고요. 또 밑에 있는 6개의 점 중에서 점 하나 골라. 그러면 항상 걔네 둘을 연결하면 서로 다른 직선들이 다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4점 중에 하나 선택하니까 4, 요 밑에 있는 6개 점 중에 하나 선택하니까 6, 요렇게 곱해가지고 직선의 개수를 세고 대신 요거 안에는 이놈과 이놈은 안 들어있잖아. 그치? 얘네 둘은 이 4 곱하기 6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거는 위에서 한 점, 밑에서 한 점을 연결한 거니까. 그래서 요 두 직선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직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2 이렇게 해도 똑같이 직선의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요런 모양일 때만 특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항상 쓸 수 있는 방법은 위에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걸로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직선은 26개. 그 다음에 삼각형의 개수는 자, 삼각형을 만들려면 당연히 점이 3개 필요하니까 용서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직선 만들 때는 점이 2개 필요하니까 10시 2로 시작했잖아. 그렇죠. 삼각형 만들 때는 10시 3으로 출발을 해야지. 그치? 근데 10시 3이 그대로 삼각형의 개수인가요? 아니죠. 왜 아니죠? 아까 직선의 개수는 왜 10시 2가 직선의 개수가 안 됐지? 내가 요 점과 요 점을 선택했을 때 얘네 두 점을 연결해서 그어지는 직선이 이 직선이죠. 근데 요 점과 요 점을 선택했을 때도 걔네 둘을 연결했을 때 그어지는 직선이 요 직선이죠. 아까 파란색 직선과 구분돼요?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서로 같은 직선이에요, 다른 직선이에요? 같은 직선이지. 무슨 말이야? 10시 이 안에는 중복이 발생한단 말이야. 나는 분명히 서로 다른 점들을 뽑았잖아. 서로 다른 점들을 뽑았는데 걔네를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직선은 똑같다고 서로. 그렇게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직선에서는 중복이 발생하는 걸 제외시켜주기 위해서 빼기를 했던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10시 3 삼각형을 만들 때 있잖아. 삼각형을 만들 때는 내가 뭐 요점, 요점, 요점 이렇게 선택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근데 문제는 어떤 경우야? 내가 이 10개 점 중에 3개 점을 선택했는데 만약에 요점, 요점, 요점을 선택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3개의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아까 직선을 만드는 경우랑 지금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는 뺄셈을 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직선은 겹쳐서 뺄셈을 하는 거예요. 겹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삼각형 만들 때는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3점을 뽑게 되면 삼각형이 아예 어때?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뺄셈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3개는 이 밑에 있는 직선, 그러니까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점 3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직선에 있는 이 4점 중에 3점을 선택해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10시 3에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를 빼려면 뭐하고 뭘 빼면 될까? 4시 3 빼주고요. 6시 3 빼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끝에다가 플러스 2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아야 돼. 그치? 삼각형은 이거 필요 없습니다. 플러스 2 필요 없어요. 아까는 중복 때문에 다 빼준 다음에 이거 직선 하나는 해야 되니까 하나 더 해줬잖아. 하지만 삼각형은 중복 때문에 뺀 게 아니거든요. 그죠? 삼각형이 아예 안 만들어져서 뺀 거기 때문에 플러스 몇이 필요 없어요. 요거 계산하면 그대로 삼각형의 개수입니다. 계산해보자, 용석이가. 10시 3 어떻게? 3팩토리하면 6이라고 쓸게요. 6분의 그렇지. 빼기 요 4시 3은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 맞아. 4시 1로 바꿀 수 있어. 그럼 4시 1은 얼마죠? 4고요. 6시 3은 얼마일까? 6분의 그렇지. 6 곱하기 5 곱하기 4네요. 그럼 요 결국 그냥 20이 되겠다. 그치? 20. 앞에 거 계산하면 6을 이렇게 지워주고 요거 5 만들고 요거 3 만들면 되는 거니까 15 곱하기 8 해가지고 120이고요. 120에서 지금 24를 빼는 거네. 그치? 그러면 96이 되겠네. 그죠? 삼각형은 96개, 직선은 26개. 예유라 답은? 네. 122. 맞아요. 122개. 이렇게. 이 도형 만드는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출제될 수 있고요.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순열조합 경우의 수는 여기까지만 풀어보고 숙제도 10번까지만 합시다. 옆 페이지는 10번까지만 숙제하시고 이제 우리 마지막 단원으로 가볼게요. 나도 이거 행렬 설명하는 거 거의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이 행렬이 옛날 교육과정에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었다가 요번에 교육과정 개편하면서 다시 부활했어요. 너네보다 한 살 위에 있는 뭐 형아들 누나들 있죠? 행렬 물어보면 전혀 모를 거예요. 아예 없었어요. 아예 사라졌어. 그리고 너네 친구들 중에도 나는 고등학교 1학년 거 선행했어 라고 하는 애들 중에도 만약에 올해 책이죠. 올해 지금 고1들이 쓰고 있는 책으로 선행했으면 이 단어는 없어요. 행렬 없어요. 그래서 행렬에 대해서는 한동안 없었다가 내 기억에 강철학원에 와서 행렬 설명한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 학원에 12년 있었거든요? 12년 동안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엄청 오래됐죠? 교육과정 한 두 번 개편될 때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단원이 왜 부활을 했느냐. 요즘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뭘까요? 올해 그거 봤어요? 노벨상 받은 거 봤어요? 노벨상? 이번에 노벨상 중에 그 노벨 문학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노벨 화학상 있죠? 노벨 화학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벨 화학상은 당연히 화학자가 받아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올해 노벨 화학상은 화학자가 아닌 화학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받았어요. 왜? 그 사람이 AI를 통해서 뭐 무슨 유전자 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너무 유용한 거야. 인간이 하면 막 수백 년 걸릴 일을 그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뭐랬더라? 뭐가 아무튼 그 화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그 AI 기술 덕분에 쫙쫙쫙 진행이 된 거야. 근데 이거는 분명히 노벨상을 줘야 되는데 이걸 AI가 했잖아. 그 AI를 만든 팀에다가 노벨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AI가 결국 나중에는 이러다가 나중에는 막 노벨 문학상도 AI가 소설을 썼는데 그게 너무 잘 썼어. AI한테 그 상을 줘야 되냐? 막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럴 정도로 AI가 엄청 뜨거운 화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계열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이제 밑바탕이 돼야 된다. 행렬이 이제 어떤 컴퓨터라든지 그런 쪽에서 굉장히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거 부활을 시킨 겁니다. 이 단원을. 근데 막상 시작해보면 되게 단순해요. 자, 일단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행렬은 그냥 숫자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가지고 괄호로 묶어서 나타낸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1, 2, 5, 7 이런 식으로 숫자 몇 개 혹은 문자 몇 개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치한 이 묶음을 우리가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렬이라는 건 행과 열을 뜻하는데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숫자들을 이제 성분이라고 하고요. 그 성분들을 이렇게 배열했을 때 이렇게 가로줄 있죠, 가로줄. 요거를 행이라고 불러요. 행. 요 위에 줄은 1행, 여기는 2행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세로줄은 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열, 2열.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봐야 되냐면 얘는 2행 1열에 있는 숫자인 거야. 2행 1열. 그죠?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칸.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1행 2열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죠?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칸. 그치? 그래서 하나만 확실히 기억하면 돼. 요렇게 내려가는 게 행이다. 가로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행.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게 열이다. 그죠? 행과 열을 합쳐가지고 행열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열을 다룰 때 이제 몇 곱하기 몇 행열이다 혹은 몇 바이 몇 행열이다 이렇게 써요. 2 바이 2 행열 그러면 2 곱하기 2 행열을 말하는 거야. 가로 2칸, 세로 2칸짜리 행열. 방금 썼던 거 요런 게 2 바이 2 행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몇 곱하기 몇 행열을 만들었을 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행열을 특별히 정사각 행열이라고 해요. 정사각 행열. 방금 본 2 곱하기 2 행열도 정사각 행열인 거죠. 혹은 정사각 행열이 아니더라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예율아 몇 곱하기 몇 행렬이라 그래야 돼? 그쵸? 두 줄 세 칸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2 곱하기 3행렬 이렇게 보는 겁니다. 2 곱하기 3행렬. 그러면은 요런 행렬을 딱 주어줘 놓고, 자 만약에 은서가 자 요 행렬에서 2행 3열의 숫자가 뭡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 2행 3열, 그치? 2행 3열이니까 얘를 말하는 거죠, 그쵸? 5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우야 1행 2열의 수가 뭡니까? 3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된다, 그치? 그러니까 행과 열을 구분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행렬을 표현할 때 A, I, J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I는 행을 나타내고 J는 열을 나타낸다 해가지고 뒤에다 첨자를 2개 붙여. 그러니까 요렇게 써 있으면은 요렇게 써 있으면 이 1, 1이 뜻하는 게 뭐야 이제? 1행 1열, 그치? 1행 1열에 있는 성분이다. 그래서 A11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1행 2열, 1행 3열 이렇게 보는 거예요. 21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그치? 그 다음에 2행 2열, 2행 3열을 나타내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행렬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A라는 행렬의 성분은 A, I, J 썼을 때 뭐 I는 1, 2 그리고 J는 1, 2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I랑 J에 대한 식을 써주는 거야. A, I, J는 I 더하기 J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일까요? 일단 I도 1, 2고 J도 1, 2잖아. 그럼 몇 곱하기 몇 행렬을 만들겠다? 2 곱하기 2행렬을 만들겠다.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여기 4개 들어가겠죠? 이렇게 숫자가 4개 들어갈 텐데 이 4개의 숫자들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요 규칙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1행 1열이죠. I도 1이고 J도 1이잖아. 그러면 그 숫자는 I 더하기 J로 결정되는 거야.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1행 1열이니까 I도 1, J도 1 더하면 얼마? 2.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1행 2열이잖아. 1행 2열이니까 I가 1, J가 2인 거야.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3. 이런 식으로 행렬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럼 요거는 2행 1열이니까 3이고 여기는 2행 2열이니까 뭐야? 4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옆에 223페이지로 가서요. 여기도 계속 이제 설명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로 같은 행렬 한번 볼게요. 서로 같은 행렬. 우선 이 서로 같다라는 게 두 행렬이 서로 같은 꼴인 행렬이 있는 거고 그냥 서로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그냥 행렬의 그 사이즈 있죠. 몇 곱하기 몇 행렬이냐라는 그 사이즈가 같다는 얘기고요. 서로 같은 행렬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두 행렬이 똑같아. 그러면 사이즈도 당연히 똑같아야 되고 각각의 위치에 있는 성분들도 다 어때야 돼? 완전히 똑같으면 그때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하는 성분까지 다 같으면 서로 같은 행렬이고요. 행렬의 사이즈만 같을 때는 서로 같은 꼴인 행렬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꼴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 행렬 가지고 뭐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막 할 거거든요. 근데 더하기 빼기 같은 거는 같은 꼴일 때만 할 수 있고요. 뭐 곱하기일 때는 열과 행이 같을 때만 할 수 있고요.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꼴인 행렬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두 행렬이 서로 같애라고 등호를 썼다. 그러면 이거는 이 각각의 성분, 요 자리에 있는 숫자 똑같고 그 다음에 또 요 자리에 있는 숫자 똑같고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각각의 성분들이 모두 같을 때 요 네 가지가 모두 이렇게 서로 같을 때 그때만 이렇게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행렬을. 자, 이 정도가 기본이고요. 그럼 밑에 있는 요거 1번 문제 하나만 우리 풀고 가보자. 생소한 내용이니까. 자, 여기 1번에 있는 1번부터 6번 요거 답 한번 써보세요. 지금 방금 설명한 것만 이해했으면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성분을 쓰라는 건 이행에 있는 성분을 다 쓰라는 거예요. 그죠? 자, 1번부터 6번 답 써봐.
자, 우리 선규 1번에 1번 답은 145, 그치? 145. 그 다음에 태규 2번 답은 150. 그 다음에 효준이 3번 답은 그쵸? 이거 1행 3열의 성분을 말하는 거죠. 1행 3열. 그러면 1이라고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석이 4번의 답은 1입니다. 그죠? 2행 1열의 성분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다인이 3번의 답은 5번의 답은 그죠? 2행 2열의 성분이니까 4. 그 다음에 선민이 6번의 답은 그쵸? 3행 1열의 성분이니까 6.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행렬의 개념이고요. 넘겨보자. 224쪽으로 가보자. 자, 요게 이제 앞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행렬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i와 j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경우에요. 그러면 먼저 요거를 딱 보면 처음에 여길 봐야지. i는 1, 2, j는 1, 2, 3이야. 그러면 서연아, 우리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을 만들어야 돼? 2 곱하기 3행렬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행렬을 만드는데 여기다가 칸을 6칸을 만들면 되겠죠? 가로로는 3칸 넣어주시고 세로로는 2칸에서 요렇게 6칸을 만들어 놓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요 첫 번째 칸의 경우에는 i, j가 둘 다 1인 거잖아. 1행 1열이니까 i, j가 1, 1이에요. 그러면 서연아,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일까? 요 식에 의해 결정되는 거니까. 그쵸. i에도 1 집어넣고 j에도 1 집어넣는다면 2 빼기 1이니까 여기는 1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다음 칸은 1행 2열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i는 1이고 j가 2인 거잖아. j가 2인 거니까. 자, 이번에는 서진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 서진아? 0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맞죠? 그치? i에다가 1 넣고 j에 2 넣어보면 요 값이 0 나오니까 여기 0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희주. 자, 세 번째 칸은 i가 1이고 j가 3이잖아, 희주야.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일까요? 그쵸? 마이너스 1 이렇게 결정하면 된다. 그치? 그럼 밑에 거는 쭉쭉 해볼까? 요거는 i가 2고 j가 1인 거니까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2니까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2행 3열이니까 1이 되겠네. 그치? 결국 우리는 1, 0, 마일, 3, 2, 1 이렇게 생긴 행렬을 하나 완성시키면 된다. 그 다음에 2번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i가 1, 2, 3, j도 1, 2, 3이니까 이번에는 은서가 몇 곱하기 몇 행렬을 만들 거야? 그치, 3 곱하기 3행렬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3 곱하기 3행렬을 만들 때 첫 번째 1행 1열에는 i가 1이고 j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기 있는 관계식 중에서 i도 1이고 j도 1이면 위에 줄식을 봐야 돼? 밑에 줄식을 봐야 돼? 관계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i도 1이고 j도 1이면 i랑 j랑 서로 어때요? 같죠? 그러면 그 같다라는 거는 위에 줄의 상황이야? 밑에 줄의 상황이야? 밑에 줄의 상황이야. 그러면 밑에 줄에 있는 식을 가지고 요 칸에 들어갈 성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j 더하기 1인데 j가 1이잖아. 그럼 j 더하기 1이면 얼마야? 그죠? 여기 2가 되는 거야. 그지? 그죠? 잘 생각해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칸은 1행 2열이죠. 1행 2열. 자, 1행 2열이면 역시 은서가 두 식 중에 어떤 식을 봐야 돼? i가 지금 1이고 j가 2죠. 그치? j가 더 큰 거지. 이번에도 밑에 식이에요. 그럼 밑에 식에다가 j 더하기 1에다가 j에 2 넣으니까 얼마 돼? 3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i가 1이고 j가 3이야. 요거는 지은이가 해볼까? 이번에도 어떤 식을 써야 돼? 그치, j가 더 크니까 밑에 식 써야지. 그럼 j에다 1 더하라 그랬으니까 몇이에요?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여기를 넘어오면 이제 i가 2가 되고
J가 1이 됐죠. 요 경우에는 이제 지우야 어떤 식을 써야 돼? 위에 거 써야지. I가 더 크니까. I가 더 크니까 위에 줄에 있는 식을 써야 되고, 위에 줄에 있는 식은 I 자체를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I가 지금 2잖아. 여기다가 그냥 2라고 써버리면 끝나는 거죠. 맞지? 그 다음에 그 옆에는 I도 2고 J도 2입니다. 요 예율이가 해볼까? 위 아래 줄 중에 어떤 줄을 봐야 돼? 이요. 어디? 아래. I랑 J랑 똑같죠? 예. 똑같을 때는 위야 아래야? 아래를 보는 거죠. 아래식을 보니까 J 더하기 1이야. 그럼 여기다 얼마라고 쓰란 얘기예요? 3이라고 쓰란 얘기지. 그치? 3이라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옆에는 I가 2고 J가 3이야. 성규야 이번에도 위에 줄 아래 줄? 아래 줄. 그럼 얼마라고 쓸까? 4라고 써야겠죠. 그쵸?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써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I가 3이고 J가 1이니까 I가 더 크네요. I가 더 크면 I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고, 여기는 I가 3이고 J가 2죠. 역시 I가 커요. 그럼 I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고, 여기는 I도 3이고 J도 3이야. 그러면 밑에 줄로 와가지고 J 플러스 1이니까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행렬을 결정하는 문제들이 밑에 있는데,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1-3번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설명한 걸 이해했는지 한번 보자. 1-3번 행렬을 찾아보세요. 네, 그래요. 다들 잘 이해하고 있네요. 1-3번 답만 써보겠습니다. 시주가 한번 불러주세요. A 행렬 어떻게 생겨? 1, 2, 2, 마이너스 1, 1, 4,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생기는 행렬이 나오면 정답.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로 가면 이제 행렬을 우리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 설명을 보면서 행렬을 하나 완성을 시켜봐 이런 건데, 자,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수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국어의 영역이에요. 국어의 영역. 무슨 말인지 이해만 하면 행렬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3 곱하기 3행렬을 만들 거야. 3 곱하기 3행렬을 만들 건데, 이 3 곱하기 3행렬에서 3 곱하기 3행렬에서 각각의 행렬에 들어가는 성분들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문제 설명을 읽어보면 PI에서 PJ로 바로 가는 도로의 수를 성분으로 한대요. 그 말이 사실 그냥 이 문제 다라고 보면 돼. PI에서 PJ로 가는 바로 가는 도로의 수. 그러니까 1행 1렬을 보려면 1행 1렬의 성분이 뭐냐? 1행 1렬의 성분이 뭐냐? 그럼 문제에다 그대로 집어넣어봐. 여기 P1에서 P1로 바로 가는 도로의 수 이겁니다. P1에서 P1로 바로 가는 도로의 수. 근데 지금 P1이라는 도시를 보면 이 P1에서 P1로 다시 돌아오는 도로가 있나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 말고 그냥 바로 오는 도로 없죠? 그러면은 1에서 1로 가는 도로가 없으니까 이거 뭐라 그래야 돼? 0이라 그러는 거야. 0이라고. 그지? 이게 한 칸만 이해되면 나머지 그냥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옆에는 I가 1이고 J가 2인 거잖아요. 그러면 P1이라는 도시에 1번 도시에서 2번 도시로 바로 가는 도로의 수. 1번 도시에서 2번 도시로 바로 가는 도로의 수. 하나 있네. 그치? 하나. 그럼 여기 한 개. 그러면 그 다음 칸은 1번 도시에서 3번 도시로 바로 가야 돼. 1번 도시에서 3번 도시로 바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는 빵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서진아 몇 번 도시에서 몇 번 도시로? 2번 도시에서 1번 도시로. 자, 그럼 그림을 봤을 때 2번에서 1번으로 바로 가는 도로가 하나 있죠. 요거 하나 있죠. 그죠? 그럼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2번 도시에서 2번 도시로. 용서가 뭐라고 써야 돼? 0이죠. 그쵸? 여기는 2번 도시에서 3번 도시로. 선민아 뭐라고 써야 돼? 2번 도시에서 3번 도시로.
두 개 있죠? 두 개. 2번에서 3번으로 바로 가는 길이 두 개 있어. 2라고 써야 되고 요거는 3번에서 1번으로 3번에서 1번 다이나 몇 개? 한 개. 그 옆에는 3번에서 2번 다이니 몇 개? 0개. 그리고 마지막이 3번에서 3번이죠. 근데 보면 요거 있잖아요. 요렇게 3번에서 3번으로 그치? 요거 말하는 거죠? 그게 한 개. 이렇게 행렬 완성하면 된다.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상황을 주어줬을 때 그 상황에 맞게 행렬을 완성시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또 밑에 있는 문제 중에 2-2번 한번 해볼게요. 2-2번.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충분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됐으면 그때 행렬을 완성시켜 보세요. 2-2번 해봐. 그럼 어디까지 했어? 아예 못했어? 또 용석이 타임. 자, 우리가 3 곱하기 3행렬을 만들 거예요. 그죠? 3 곱하기 3행렬을 만들 건데 첫 번째로 1행 1열의 성분이면은 i도 1이고 j도 1인 거야. 그치? 맞아? 그럼 i도 1이고 j도 1이면 1번 버스가 요 부분을 읽어봐야죠. 요 부분 i에도 1 넣고 j에도 1 넣으면은 1번 버스가 정류장 P1에 정차하면 1인 거고 정차 안 하면 0인 거예요. 성분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1번 버스가 P1 정류장에 쓰나요? 쓰죠? P1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에 1번 버스가 있잖아. 그럼 정차를 하니까 1행 1열 성분은 얼마라 그래야 돼? 1이라 그래야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요 옆에는 이제 1행 2열이잖아. i가 1이고 j가 2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자, 이거 용석이가 읽어봐. 어떤 상황을 봐야 돼 지금? 몇 번 버스가? 1번 버스가 어떤 정류장에? P2 정류장에 정차하느냐를 봐야죠. 1번 버스가 P2 정류장에 서요 안 서요? 안 서죠. P2 정류장에 1번 버스 안 서요. 그러면은 여기 뭐라 그래야 돼? 0이라 그래야 돼. 그치? 그거야. 그럼 그 옆에는 1번 버스가 P3 정류장에 쓰냐 이거잖아. 서요 안 서요? 어? 서요. 그러면 1 이렇게 되는 거고 맞지? 이해됐죠? 이제 채울 수 있죠? 요 한 칸만 더 채워봐. 여기는 뭐라 그래야 돼? 그죠? 이거는 2번 버스가 P1 정류장에 씁니까? 이거잖아. 안 쓰잖아. 2번 버스는 P1 정류장에. 그럼 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다 채울 수 있어요. 나머지는 1, 1, 1, 1, 1 이렇게 쓰면 되죠. 그쵸? 맞죠? 이렇게 하나씩 봐도 되고 아니면 요 표 자체가 지금 보면 쓰면서 눈치챘겠지만 1번, 3번이 정차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1, 1이 되는 거죠. 그지? 1번 버스가 결국 어디 쓰느냐 1번 버스가 어디 쓰느냐 이게 1행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야. 1번 버스가 1번 정류장에 쓰고 3번 정류장에 쓰니까 여기랑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2번 버스에 대한 행이죠. 2번 버스가 P2에 쓰고 P3에 쓰니까 1, 1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3행은 3번 버스에 대한 얘기지. 그죠? 3번 버스는 다 쓰잖아. 3번 버스는 세 정류장에 다 쓰니까 1, 1,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뭐 이렇게 버스별로 통합해서 봐도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단순해. 단순하게 그냥 단순 계산이다 보면 됩니다. 아까 우리 설명했죠? 서로 같은 행렬 이렇게 말하려면 서연아 일단 행렬의 사이즈도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같은 위치에 있는 모든 성분들이 다 동일할 때 같은 행렬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 1번 문제에서 요 A 행렬과 B 행렬이 서로 같아요 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몇 가지 등식을 알려주는 거니? 4가지 등식을 동시에 알려주는 거죠. 그쵸? 요게 요거랑 같아야 되고요. 요거가 요거랑 같아야 되고요. 요거가 요거랑 같아야 되고요. 요거가 요거랑 같아야 된다. 이 4개가 동시에 우리한테 딱 등식으로 4개의 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a-b가 2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c가 2a랑 같아야 되겠고 뭐 0이 0인 거는 별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4a가 3-b랑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4개 딱 써놓고 뭐 요거는 이제 중학교 수준이죠. 여기서 서진아 어떤 식들을 먼저 활용하면 좋을까? 1, 2, 3, 4 중에 1번식과 4번식을 써야지. 그래야지 A, B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에서. 그쵸? 네, 그러면은 이렇게 넘기면은 4A 플러스 B가 3인 거니까 둘이 더하면은 5A가 5. A가 얼마? 1. A가 1이면은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A가 1이니까 B는 얼마야? B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A가 1이라는 것을 여기다가도 집어넣으면 C는 얼마? C는 2. 이렇게 나와버리겠네. 그치? 이렇게. 단순 작업입니다. 옆에도 마찬가지인데 옆에는 이제 2차식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계산을 조금 조심해 줘야 돼요. 자, 옆에 2번 문제에서 A와 B가 서로 같은 행렬이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4개의 등식을 얘기해 주죠. 4개의 등식을 일단 쓸게요. A제곱 마이너스 1은 3이고요. B가 2C랑 같고요. 그 다음에 C 플러스 1이 2랑 같고요.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A가 BC랑 같습니다. 자, 이렇게 4개야. 지우야, 어떤 순서로 가볼까? 그죠? 여기서 일단 C가 나오죠? C가 얼마니까? 1이니까 C가 1이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얼마? B는 2 이렇게 나왔네. 그렇다면 C와 B가 모두 나왔으니까 요 자리가 얼마예요 지금? 2인 거죠. 자, 그럼 결국 우리는 여기와 여기에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 몇 개를 얻었어? 2개를 얻었죠. 요 첫 번째 식은 A제곱 빼기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요 식은 A제곱 빼기 A 마이너스 2는 0 요런 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A가 진짜 A가 되겠죠? 하나만 만족하면 안 되고, 그죠? 2개의 2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A를 찾으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A 값은 풀마 2일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는 A-2와 A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겹치는 걸 골라야 되니까 다이나 A가 얼마다? 2다. 그쵸? A가 2다. 그래서 A는 2, B도 2, C는 1 이렇게 나오겠네. 두 번째 문제는 단순하죠? 요거는 그치?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는 쉬우니까 자, 우리 227쪽으로 가서 오늘 그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 요거 중에 딱 그 229쪽에 있는 문제를 풀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만 얘기하고 229쪽 문제까지만 풀고 마칠게요. 자, 227쪽에 보면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 그랬는데 덧셈이나 뺄셈은 아까 잠깐 말했지만 같은 꼴인 두 행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같은 꼴인 두 행렬에 대해서. 그리고 뭐 설명을 사실 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행렬과 이렇게 생긴 행렬을 더해. 그럼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될 것 같아?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 2, 3, 1 요런 행렬이랑 뭐 0, 3, 5, 마이너스 요런 행렬을 더한다. 그러면 당연히 1이랑 0이랑 더해가지고 1, 2랑 3이랑 더해가지고 5, 3이랑 5랑 더해가지고 8, 1이랑 마이너스랑 더해가지고 0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잖아. 그치? 그지?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더하거나 혹은 빼가지고 계산하면 그게 행렬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모양이 같아야지 덧셈 뺄셈이 되겠지. 그치? 뭐 2 곱하기 2행렬이랑 뭐 2 곱하기 3행렬이랑 더하라 그러면 못 더하겠지. 그치?
짝이 없으니까. 그래서 같은 사이즈의 행렬끼리 덧셈 뺄셈을 할 수 있고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계산하면 된다. 단순하죠. 그리고 행렬의 덧셈에 대한 성질, 이것도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행렬끼리 더하고 빼고 할 때도 요거 더하기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더해도 당연히 결과 똑같겠죠. 그 다음에 괄호의 위치를 여기 있던 거를 여기로 이렇게 옮기더라도 다 더하는 거니까 결국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행렬, 이름만 들어도 영행렬, 뭘로만 이루어진 행렬? 0이라는 숫자로만 이루어진 행렬입니다. 사이즈와 상관없이 영행렬, 그러면 모든 성분이 다 0인 행렬을 말하고요. 자, 영행렬은 당연히 어떤 행렬에다가 영행렬을 더했어? 그러면 원래 행렬 그대로 남겠죠. 빼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영행렬은 우리가 숫자를 연산할 때 숫자 0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3에다가 0 더하면 3이잖아. 그런 느낌으로 A 행렬에다가 0 행렬을 더하면 그대로 A 행렬. 그렇지? 그러니까 숫자 0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행렬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렬의 실수배라고 했는데 실수배도 단순해요. 자, 요렇게 지금 A라는 행렬이 3, -2, 1, 4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이 A라는 행렬에다가 내가 5를 이렇게 앞에 곱했어. 자, 그러면 이 5라는 숫자는 어떻게 분배가 될까? 여기 있죠? 이 행렬에다가 K라는 실수를 곱하면 이 실수는 이 행렬의 모든 성분에 다 뿌려집니다. 분배법칙 같은 느낌으로. 그죠? 그래서 만약에 5를 곱하면 이 모든 성분들이 다 5배가 돼. 그러면 15, -10, 5, 20 이렇게. 그치? 이것도 뭐 어떤 뭐 예상 밖은 아니죠. 그냥 당연히 몇 배 하면 모든 성분에다 다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 다음에 행렬의 실수배에 대한 성질, 이것도요. K도 실수고 L도 실수야. 그런 실수들을 A 앞에다가 곱할 때 뭐 계산 순서를 이렇게 괄호를 좀 옮겨주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배 법칙의 개념이거나 이런 것들도 다 성립을 한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실제로 계산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229쪽에 A 행렬, B 행렬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요거 계산하래요. 요거를 구하래요. 자, 우리가 그래도 수학 공부를 한 짬밥이 몇 년이야.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서 아, 나는 A 행렬 자리에다가 이거 갖다 집어넣어야지, B에다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쵸? 맞죠? 당연히 이런 모양의 시기를 만나면 뭘 먼저 해주고 정리를 해주고, 그죠? 정리 후에 대입하는 게 기본이지. 그쵸? 그냥 바로 대입하면 바보야. 그럼 괜히 식만 덩치가 커질 뿐. 그래서 얘를 최대한 정리해보면 분배해가지고 문자 계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2a 플러스 2b 그러면 4a 플러스 5b. 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정리가 끝난 식에다가 이제 행렬을 넣어야죠. 그러면 4 한 다음에 a 행렬 1, -3, 2, 1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플러스 5 한 다음에 b 행렬 4, 1, -1, 0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 성규야, 아까 전에 실수배 요 4라는 숫자를 행렬 안에다가 다 뿌린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성규야, 4 -12 8 4 더하기 뒤에는 5를 뿌려요. 25 -5 0. 자, 그럼 이 행렬 둘이 더하면 어떤 행렬이 만들어질까? 24 -7 3 4. 맞아요. 당연히 이런 행렬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산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런 식이 나왔어. 요런 식이 나왔고요. 요 식에서 x라는 행렬을 구하래. 그럼 이거는 행렬을 가지고 만든 무슨 식이야? 일종의 방정식이죠. 방정식. 내가 여기서 x라는 행렬을 찾고 싶으니까 이 식을 x는 뭐뭐뭐로 정리하면 되겠네. 그치? 얘를 x는 뭐뭐뭐로 정리해보자. 그러면 3x-a는 x 더하기 4a-2b니까 x들을 한쪽으로 모을 거죠? x 넘어가서 2x가 a 넘어가서 5a-2b.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거 2로 나눠 버릴게요. 2로 나눠주면 x는 2분의 5a 마이너스 b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쵸? 자, 그럼 이제부터는 문제에서 주어진 행렬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a라는 행렬한테 2분의 5를 곱할 거죠. 바로 곱해서 써볼까? 자, 용석이가 한번 해볼까? 이 a라는 행렬한테 용서가 앞에 2분의 5라는 실수가 붙었어. 그러면 모든 성분에다 다 2분의 5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길까, 행렬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 5, 10 맞아요. 거기서 빼기 b를 하는 거죠. b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2. 자, 그럼 뺄셈이니까 각각의 성분들을 다 같은 위치에서 빼. 그러면 요거는 누가 해볼까? 희주가 해볼까? 자, 마이너스 15 빼기 마이너스 9죠? 그럼 1행 1렬은 얼마? 마이너스 6. 그 옆에는 마이너스 4. 밑에는 0. 그리고 12. 그쵸? 요런 행렬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풀이입니다. 자, 그러면 몇 분이야? 35분. 밑에 있는 문제 한 문제만 풀고 오늘 마칠게요. 4-2번 있죠? 4-2번. 방금 풀었던 요 문제랑 동일한 유형이에요. 4-2번 답 한번 찾아봐. 요 문제만 풀고 좀 빨리 끝내자. 자, 서진아. 일단 얘를 정리해서 x가 뭐 됐어요? 2a 마이너스 3b 맞아요? 이게 틀렸네. 뭔데? 잘못했네. 그래서 x가 뭔데? X요? 응. 2A 마이너스 3B. 잘못했다며. 잘못했다면 똑같이 대답하면 어떡해. 잠시만요. (3x가) 6B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9a. 그럼 x는 2B 마이너스 3A. 그래 2b 마이너스 3a 이렇게 써야지, 그치? 자, 그러면 2b면은 b에다가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0 4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틀릴 만한 가능성은 딱 이거밖에 없거든. 이 뒤에를 이제 뭐라고 썼어? D예요? 네? 요게 지금 2b 쓴 거잖아. 2b. 아, 네. 2b하고 그 뒤에를 이제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6. 아, 그러니까 행렬을 바로 썼어요? 네. 그럼 행렬과 행렬 사이에 뭐 더하기든 빼기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더하기? 네. 더하기로 쓰고 여기를 뭐라고 써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3. 3, 6, 9,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죠. 맞아? 네. 그러면 끝났네. 그대로 두 행렬을 더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4, 9. 9,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요게 답이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을 이 행렬에다가 이렇게 분배를 미리 시켰으면 가운데는 더하기로 연결해 줘야죠. 그치? 그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숙제는 229까지고요. 217쪽이었나? 216쪽이었나? 네, 216쪽까지 오늘 도장 받으시면 됩니다. 수고했어요.